네, 7월 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과연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것이냐, 연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무착륙, 노 랜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특히나 지금 이 무착륙, 노 랜딩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이 자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 한 1년 전쯤부터 계속해서 침체 가능성, 침체 우려가 엄청 전망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계속 때려박으면서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막 때려 올리니까 이러다가 침체 온다, 큰일 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러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침체를 좀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 여러 가지 건강해 보이는, 다소 건강성을 회복하고 있는 실물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 그렇게 노래 부르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집 나갔니 너희들? 뭐 이런 말들이 좀 나올 정도로 요즘 좀 미국 경제 상황이 좀 희한하죠. 희한한데 정부에서는 막 국채 찍어내면서 또 돈을 찍어내면서 부채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하고 있는 그런 아주 골 때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가 지지하는 경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경제학자들도 지금 갸우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경제 이론화되어 있는 티어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론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미국 경제 상황이 참 희한하다. 이것도 일종의 이 팬데믹의 영향이 아직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긴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견고한 미국의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노 랜딩, 그냥 쭉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경고가 지금 1년 넘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 포춘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약간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요즘에 최근 나오고 있는, 지난주에 당장 나오고 있는 뭐 PCE를 비롯해서 여러 이 주간 실업 클레임 건수만 놓고 봐도 참 희한해요. 지금 이게, 이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도 이 데이터가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침체 없이 진짜 이 노랜딩으로 가는 건가, 그 여부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게 하반기에 우리가 조금 거시경제를 좀 브로드하게 바라봤을 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게 2%로 상향 조정이 됐었잖아요. 이게 그 최초 속보치가 1.1이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된 거고, 이게 또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었다, 개인 소비 지출이 높아진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 연결고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보치가 1.1, 잠정치가 1.3이었는데 확정치가 2.0%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쪽에서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 이 정부 지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영향으로 인해서 이 속보치 대비 2배 가까운 확정치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당연히 이제 소비자 지출, 개인이 지갑을 연 거죠. 여기 또 한 가지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PCE, 지난주에 발표된 PCE, 6월의 마지막 장날을 아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준 게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데이터였는데,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지금 5월에 3.8%가 나온 겁니다. 2년 만에 최소 폭의 증가. 일단 3%로 빠졌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6, 여전히 4%대를 보여주고 있는 연준의 타겟 레이트 2%와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2배 이상이다, 뭐 이렇게 지금 또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는, 포착되는 가운데 여전히 그러나 연준의 타겟 레이트와 비교했을 때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추가로 이뤄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들, 이게 되게 재밌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지난주 상황도 이거 재밌었잖아요. 23만 9천 건, 예상건이 26만 건, 이것보다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긴축을 단행하게끔 백업을 해줄 정도로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상황도 좋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도 완화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실물 경제 데이터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이 요즘 조금 이제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견고하다. 이제 이번 주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또 발표가 되니까 이번 주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 노동시장 상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 월과 똑같은 시장 예측치와 동일한 3.7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3.4%가 실업률이 나왔을 때가 40년 최저 실업률,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지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난 경제학자님들도 지금 그렇게 침체를 강하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도 지금 다 휴가 간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약간 독특한 상황인 거죠. 예, 독특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라볼 때는 이게 좀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GDP를 1.7%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배 상향 조정한 거거든요. 골드만삭스도 2.2,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3. 지금 각각 다 상향 조정을 했어요. 기존 예상치보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쨌든 시장에서의 거대 대형 금융기관들도 미국의 경기 침체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어떤 흐름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좀 강하게 느낄 수 있죠. 어찌나 저찌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만족할 만한, 환호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난주부터 계속 3만 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고 3만 달러 중반에서 지금 3만 달러 후반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황소든 곰이든 약간 이 세대결이 좀 치열하다. 황소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자라면 매물대 해소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으면 4만 달러 아니면 2만 7천 달러 뭐 큰 틀에서는 일단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에서 강세 페넌트 패턴 지금 잘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래로 디딜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야. 결국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세 페넌트 패턴 잘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단 저항 뚫고 33,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머지않아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캡틴 파이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좀 와일드 할 거야. 이 와일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딱 그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주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고 밑으로 빠지더라도 이 구간, 3만 달러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단기적으로 4시간 차트. 이거는 지금 데일리 차트거든요. 이 크립토 타이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간 차트에서 36,000달러 그리고 나서 45,000달러까지 가는 거는 이네비터블 그래요. 그냥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일단 350일 이동평균을 돌파했기 때문에 타겟 1 35,000달러, 타겟 2 45,000달러, 타겟 3 그 다음 이제 보라색 라인이 7만 달러 부근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4시간 차트로 보나 일간 차트로 보나 괜찮고 주간 차트를 통해서 머스타시 걸 가져왔는데 지금 강세 메가폰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 주면 결국에는 최종 목표 지점인 이 타겟 지점인 85,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더 랠리한다. 뭐 10만 달러 돌파한다. 이건 이제 그 반감기 이후 상황 정도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날이 오겠죠? 예. 일단 69,000달러 전고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계속 하단에서 더 낮은 저점을 확인했고 그러고 나서 트렌드 라인을 형성해 가면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메가폰 패턴을 형성하면서 상단 저항을 돌파할 건데 브레이크아웃 포인트가 85,000달러 지점이 될 것이다.
좀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차트를 좀 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다행히도 4시간 차트를 보나 뭐 데일리 차트로 보나 위클리 차트로 보나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패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이제 뭐 누구 말 맞다 하나 그런 말도 있죠. 이 차트는 그리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차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도 뭐 차트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도 아니고 차트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분석이라도 참고를 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그러면은 대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궁금증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짚어보는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이슈가 뜨거웠어요. 이게 사실 어제 저녁에 나온 건데 제가 저희 단톡방에 이걸 남길까 말까 하다가 안 남겼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소스가 없어. 예, 그러니까 약간 루머 성격이 너무 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늘 아침 상황에서는 이제 루머다. SAC가 공식 부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게리 겐슬러가 내부 비위로 인해 개인 비위로 인해서 내부 조사를 받았고 본인 스스로 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SEC가 내부 조사를 벌였다라는데 과연 그 내부 조사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여기서 SEC 오피셜이라는데 이거 대체 누굴까? 맞나? SEC 오피셜은 맞아? 뭐 이런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만든 그런 내용들이었죠. 내용이 재밌어요. 게리 겐슬러가 그러니까 어제 상황에서 48시간 전에 25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공매도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EC 위원장이 알고 봤더니 비트코인 쇼쟁이었어? 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SEC 내부 감찰이 굉장히 속전속결 양상으로 진행이 됐고 이러고 나서 SEC 위원장이 이제 빼박 상황이 되니까 혼자 알아서 사임계를 냈다더라. 아니,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SEC 현직 위원장이 비트코인 쇼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약간 물론 이제 게리 겐슬러의 어떤 사임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게리 겐슬러가 잘리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잘리든 지손으로 나가든 뭐 그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나갔으면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거든 저거든 나가라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너무 이거는 너무 나갔죠. 겐슬러가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25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숏을 쳤다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저기 누구야 존 디튼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나는 폭스 비즈니스에서 사실 확인을 해줄 때까지 나는 못 믿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찰스 가스파리노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가 자기가 이제 SEC 공보관 확인을 한 걸 멘트로 알려줬어요. SEC PR 공보관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게리 겐슬러가 사임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는 일단 겐슬러가 지손으로 사임계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SEC가 부인했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전 이거 딱 보고 나서 그러면 겐슬러의 비위 의혹 이런 거는 뭐 말 안 했을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사실 비현실적이죠. 아무리 머리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이 SEC 위원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250만 달러 공매도 쇼친 건 이거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SEC가 겐슬러가 지금 사임계를 제출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왠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루머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사임계를 제출한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또 등장을 하게 될지 뭐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골 때리는 거는 겐슬러 사임 뉴스를 이거를 AI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 GPT라는 사이트에서 AI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AI 감지기 제로 GPT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I가 이걸 쓴 확률이 96.81%. 그래서 이거는 AI가 쓴 뉴스로 지금 일단 이 기사 그대로 지금 긁어다가 여기 돌린 거예요. 이걸 돌렸더니 이건 AI가 쓴 거야.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 쓴 거인 줄 알았는데 AI가 쓴 걸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정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퍼드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나를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된 것 같다.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AI가 쓴 걸로 확인이 됐고, 당연히 그러면 비트코인 공매도 이런 것도 조금 거짓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또 뭐 어떤 힌트를 가지고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처음 돌린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해프닝 수준으로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